1941년 일본은 한창 중국과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석유였습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석유 수출국들이 일본의 침략 행위를 문제 삼아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일본의 군사작전은 급속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당시 일본이 소비하던 석유의 80%가 미국산이었기 때문에 금수 조치는 곧 군사력의 마비를 의미했죠. 이에 일본 지도부는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곳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즉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근방은 세계적인 석유 생산지였고 네덜란드는 독일의 침공으로 본토가 점령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인도 방어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값싸고 효과적인 전쟁 자원 확보처였던 것이죠. 영국의 개입 가능성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본토에서 독일과 치열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보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령 필리핀이죠. 일본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필리핀 지역을 거쳐야 했고 미국이 전략 거점을 두고 있었던 만큼 일본군의 남진 전략에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비록 미국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공식적인 군사 동맹은 아니었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이를 경계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개입한다면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남방작전 전반이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일본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먼저 공격해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진주만 공습계획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 해군의 상징인 전함들을 파괴하여 미국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것. 일본은 미국의 전쟁 참여가 여론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상징적인 피해를 입히면 미국인들이 참전을 꺼릴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둘째, 미국 해군의 태평양 전력을 최소 6개월간 무력화시켜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자원을 수탈하고 방어선을 구축한 뒤 미국과의 함대 결전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10개월에 걸쳐 대규모 해상 항공 훈련을 진행하며 작전을 준비했죠. 거기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동부대를 조직했습니다.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과 구축함 등 총 30여 척의 함대, 그리고 함재기 440대가 극비리에 진주만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당시 진주만에는 약 80척의 미 해군 함정이 정박해 있었고 그중 전함은 8척, 항공모함은 없었지만 순양함, 구축함, 보조함정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함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등은 당시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함정들이었죠.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당일 하와이는 매우 평온했습니다. 미군은 일요일 아침 휴식을 즐기고 있었고 전시태세도 아닌 평시였기 때문에 방어체계는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55분, 일본 항공기가 진주만 상공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초의 공세는 저공 비행으로 접근한 뇌격기들이었고 정박한 전함들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전함 오클라호마는 좌연의 9발의 어뢰를 맞고 빠르게 좌연으로 기울어지더니 몇 분 만에 완전히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선내에 갇힌 병사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죠. 전함 애리조나는 폭격기들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800kg급 폭탄이 애리조나 탄약고에 직격했고 곧 거대한 화염과 함께 함체가 산산조각 나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불기둥은 수십 미터 상공까지 치솟았고 1177명의 승조원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네바다 역시 뇌격 및 폭격을 당해 중파되거나 침몰했고 일부 함정은 불에 휩싸인 채 선체가 천천히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 가운데 네바다는 유일하게 출항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의 폭격을 맞고 좌초됩니다. 진주만에 있던 구축함과 순양함도 공격에 휘말렸고 경납고 안에 있던 해군 항공기들도 차례차례 폭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첫 번째 공세가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불과 45분 후 일본 항공기 170대가 다시 진주만 상공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미처 파괴되지 않은 표적들을 노렸지만 미군도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초기에는 방공포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첫 공세 이후 병사들이 신속히 포진을 갖추고 응사하기 시작했죠. 공군기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 전투기들이 이륙해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본군은 전함 외의 표적들, 예컨대 연료 저장소나 수리시설, 지휘본부 등에 대해선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마지막 폭탄이 투하되고 일본 항공기들이 철수하면서
진주만은 연기와 불길로 뒤덮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함 8척 중 4척이 침몰했고 나머지 4척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항공기 188기가 파괴되고 2,40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크게 성공했지만 2가지를 놓쳤습니다. 첫째, 미 항공모함들이 진주만에 없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렉싱턴, 세러토가는 각각 작전 수행이나 정비차 외부에 있었고 일본군은 이 항모들을 찾지 못했죠. 결국 살아남은 항모들이 미드웨이 해전을 비롯한 태평양 전쟁의 결정적 순간마다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연료 저장소, 수리시설,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군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작전 시간의 제약과 반격 가능성을 우려해 조기 철수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만일 이들 시설까지 파괴했다면 미국 해군의 회복은 훨씬 더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전술적으론 일본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미국 본토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1941년 12월 8일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는 일본과의 삼국동맹 조항에 따라 미국에 선전포고했고 히틀러는 3000년 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동맹국을 얻게 되었다며 좋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다 건너 처칠 또한 환호했죠.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미국은 고립주의를 벗고 전면전에 나서게 되었으며 전쟁은 완전한 세계대전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